네, 이제 와일문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부분은 와일문의 형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전에 다른 언어들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보통 와일문을 쓸 때 여기 이제 조건식이 들어오죠. 조건식이 들어오는데 이 조건은 true나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false가 돼야 됩니다. C나 이런 애들처럼 뭐 그냥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이런 불값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어쨌건 값이 있고 요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비교의 결과는 항상 true나 false겠죠. 그러니까 뭐 i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작거나 같은 게 맞든지 틀리든지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틀리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while이죠. 이건 뭐 이미 너무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지금 나타낸 건데, 이런 그림도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보고, 참이면 들어오고, 그리고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식이 없다면, 이건 무한 루프가 돌 것이고요. 만약 이걸 바꿔진다면, 뭐, 조건에 따라서 이게 거짓이 되는 순간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문과 비교하면 for랑 while은 뭐 거의 같은 거죠. 이게 for에서 초기 값이 while문 밖에서 초기 값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식, 이 종료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while문을 수행할지에 대한 조건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장이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 뿔뿔 i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있어서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포문에 있는 여기 증가라는 애는 문장 뒤에서 보통 수행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for와 while을 구분할 때 for는 개수를 할 때 이렇게 n 값을 알 때 보통 쓰는 거고요. while은 뭐 이게 만족이 될 때까지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 루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계속 돌리는데 특정 문자가 들어올 때까지. 얘는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1000이 될 때까지 뭐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for와 while을 잘 섞어 쓰시면 되는데 두 개의 의미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 중에 do while문이 있는데 do에서 여기 있는 문장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 안에 조건식이 만족되는 동안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라도,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서 여기로 빠져나가더라도 어쨌건 한 번은 수행될 때 참이면 계속 도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메뉴나 이런 거 찍을 때 이런 도수창에서 메뉴 찍을 때 사용하던 그런 구문인데 이런 것도 다른 언어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프리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포스트 컨디션이 있는데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for나 while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do while은 끝나는 시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뭐 프리컨디션이냐 포스트 컨디션이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자바에서도 배웠지만 for each문이라는 거를 이제 봅니다. 얘는 데이터 집합에 대한 반복을 수행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for문은 아까 봤듯이 순서가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보통 for문이고요. 이 for each문은 컬렉션 집합 같은 거 이런 데이터 집합이 있었을 때 원소들이 꼭 뭐 특정 순서대로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존재할 때까지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집합에서 하나씩 꺼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컬러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꺼내온 이 s 값. 근데 아마 이 컬러는 스트링 배열인가 봐요. 그죠? 스트링 타입의 s를 꺼내오면 이럴 때 for each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예제를 보면 이런 예제, 그러니까 스트링 배열이 있고
거기에다가 문자열 배열을 넣었죠. 근데 이거는 뭐 1, 2, 3처럼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문으로 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컬렉션 객체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씩 꺼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에 찍자 라고 하는 게 for each 문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한 번만 해보죠. 뭐.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고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라고 해서 누를 거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C샵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좀 메뉴가 좀 늘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 그 단넷 프레임으로 되네. 요거를 일단 먼저 해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아니면 여기 골라서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게 좀 그 심플하게 되는 애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애고요. 요런 데서 쓸 수 있는 거고, 요게 더 심플한 모양이죠. 대신 여러 라이브러리를 일단 먼저 부르는 애. 요 콘솔 앱으로 할게요. 자, 누르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게 지금 현재 챕터 3인데 챕터 3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챕터 3 선택하시고, 저희가 할 연습은 for each라고 하는 애를 연습하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for each ex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빈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임스페이스는 for each ex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문자열 배열. 저희가 스트링 소문자로 만들어도 되고요. 대문자로 만들어도 되고, 어쨌건 스트링 클래스로 된 배열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름을 컬러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건 생성하면서 바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컬러를 일단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원래 하는데, 이거 원래 포문으로 해서 저 인덱스 이용해서 꺼내도 되는데, 저게 일종의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이고 모여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걸 컬렉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for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each 요걸로 해서 여러분이 탭키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채울 수가 있죠. 자, C샵에는 C샵도 그렇고 자바도 요즘에는 var, 이게 사실은 저희 뭐죠? 자바스크립트 가면 나오는 그 변수죠. 그래서 베리어블이라서 아무거나 타입이 되는데, 이걸 해도 요 뒤에 있는 컬렉션 종류에 따라서 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컬러라고 하는 놈, 컬러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애가 스트링이죠. 여기를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아이템을 하나 뽑아오게 하고요. 이 컬렉션의 이름은 저기 있는 배열 이름인 컬러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로부터 요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뽑아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console.write line 이렇게 해서 저희 뽑아온 아이템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컨트롤 F5번으로 딱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결과가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를 아까 전에 보시면 요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경우고, 아까 전에 CCM 만들어 주듯이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면, 얘 보시면 VAR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타입을 주지 않았지만 요 뒤에 있는 컬러에서 VAR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스트링이라고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요걸 출력을 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int형의 배열로 nums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1, 2, 3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nums라고 줬어요. nums면 int형이잖아요. nums라고 줬는데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이번에는 얘가 뭐래요? int32라고 해서 정수형. VAR은 잘 안 보이나요? VAR은 어떻게 해요? int32로 돼요. 이게 우리 그 공통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csm.int32라고 하는 거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 표준 타입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이 위에 있는 컬러로 바꾸면 컬러의 타입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VAR은 가져가면 스트링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렇게 스트링 숫자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타입을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예제까지 한번 요거는 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딱 더 정리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소문자 스트링이 있지만 내가 이걸 대문자 스트링으로 적어도 어때요? 같은 거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돌릴 때 문제가 생기는지를 봤더니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C 스타일, C 뿔뿔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요건 약간 자바 스타일이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래스는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색깔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애들, 스트링으로 되는 애들은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기본적인 그 변수들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를 씁니다. 키워드로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소문자로 쓰는데, 어쨌건 이 스트링이라는 애가 내부적으로는 system.string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설명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뭐 딴 건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링이라고 쓸 수도 있고 VAR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분기문으로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우리 뭐 브레이크문 다 다른 언어에서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i가 3이 된다면 브레이크, 뭘 빠져나가냐면 이 이품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 분기문으로 continue라는 애가 있습니다. continue는 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조건이 남았으면 그대로 올라가서 값을 증가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continue.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니면 이런 예제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continue라고 하는 애 다시 한번 보지만 이 if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반복문을 이제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for문의 경우고 요거는 while문의 경우인데 뭐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 그 C++에서는 고투문을 갖고 있어요. 고투문은 지정된 위치로 제어 흐름을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고투 다음에는 라벨이 붙어요. 라벨. 그래서 이 라벨이 있는 곳으로 점핑을 띱니다. 점핑을 띱니다. 자, 고투문이 분기할 수 없는 경우는 외부에서 복합문 안으로 분기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포문 안에 포문이 있어. 근데 여기 브레이크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문이 있고 포문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포문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간 이 두 번째 포문에서 이제 도는 거죠. 컨티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이 빠져나가려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뒤에다가 라벨을 붙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뭐 L1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라벨을 붙여서 얘를 튀어나가요. C++에서는 어떻게 해요? 걔는 브레이크에 라벨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쓰냐면 그때 쓰는 애가 얘예요. 고투를 얘는 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고투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점핑을 띱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에서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깥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벨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나 뭐 이런 애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함수는 이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턴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if문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에 리턴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맨 마지막에 리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외부에서 함수 이름이 아닌 뭐 A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라벨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함수나 메소드나 심지어 블럭이 있는 그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파이널리 블럭에서 블럭 바깥으로 분기하는 것도 안 돼요. 파이널리는 무조건 그 안에서 맞춰야 되니까. 어쨌건 얘네들은 이렇게 쓰면 우리의 컴파일러가 다 오류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은 C++ 하시고 자바 하면서 다 익히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고투하고 라벨이 있는 브레이크 문하고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뭐 자바하고 C#, C++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강력한 분기문 중에 리턴문이 있죠. 리턴문이 있으면 무조건 제어를 어떻게 반환합니다. 자, 리턴문 중에는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고요. 뒤에 어떤 값을 들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 분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void라고 해서 쓰면 리턴이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 리턴 다음에 아무 값도 없이 리턴할 때가 void입니다. 그리고 리턴 다음에 값을 들고 나가면 요 앞에 뭐 int가 됐건 더블이 됐건 그런 타입을 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어권을 호출한 놈에게 되돌려주는 게 분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클래스 안에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멤버 메소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멤버 메소드 전에는 이 메인 자체가 스태틱이다 보니까 다 이제 스태틱에 붙은 함수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포문도 있고요. 포문이 이렇게 보통 쓰지 않죠. 이렇게 쓸 거면 while문을 쓰는 게 맞는데 어쨌건 포문을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를 하나 받아오는데 여기 봤더니 숫자로 된 애를 받아야 되잖아요. 숫자로 된 애를 받았는데 만약에 조건이 이런 거죠. 0이면 브레이크에서 이걸 빠져나갈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컨티뉴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서 다시 숫자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개수만큼 개수가 뭐 여기 보면 이 n 값이 그 개수겠네요. 그죠? 개수만큼 1에서부터 n까지 어떻게 해요? 값을 더하는 일을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더하는 일을 함수를 만들어서 올려서 값을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반환하도록. 사실은 여기에다 s는 s 더하기 1 혹은 우리 s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또 함수를 한번 썼네요. 자, 어쨌건 쓰고,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거,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아무리 간단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자, 저희 파일에 새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N. 얘를 찍고 해야 된다. 컨트롤 시프트 N. 이래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요 콘솔 앱 요거 다음으로 눌러서 선택하시고, 요번에는 뭐할까요? 제어문이니까 제어문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게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제어문. 책에랑 맞출까요? 그냥 책에는 점프 st라고 app는 뺄게요. 점프 스테이트먼트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 책이랑 똑같이 해야 여러분이 예제를 하나라도 줄이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동작을 할 건데, 초기 변수들 선언할게요. 일단 n이란 변수, 썸을 누적할 변수, 개수, 카운팅할 i라는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된 거는 느낌상으로 마치 C 스타일이죠.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미리 선언하지 않죠. 보통 그냥 같이 문장 안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C 스타일로 한번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아니 글자를 조금만 키워드릴까요? 보기에 이게 훨 낫겠죠?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for문으로 해서 이렇게 요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무한 루핑을 돌리는 겁니다. 무한 루프. 자, 그런데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요. console.write 라고 해서 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숫자 입력이라고 이렇게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숫자를 받을 때 그냥 원래는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n, 저 위에 있는 n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console.read 라고 하면 지난번에 했듯이 얘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네요. read를 하면 숫자를 하나 받긴 받습니다. 근데 얘가 받는 숫자는 뭐였어요? ASCII로 된 숫자죠. 그러니까 뭐 A 이런 거 받으면 뭐 65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뭘 해야 되냐면, 그 숫자를 뭐 두 자리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50 이렇게 하면. 근데 저 리드가 지금 불가능했기 때문에 리드 다음에 이렇게 리드 라인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드 라인은 여기 보듯이 스트링입니다. 얘가 리턴하는 애가. 그래서 자바에서도 이게 숫자인 애를 이렇게 잘못 받아오거나 아니면 문자인 애를 잘못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요 타입에 맞춰줘야 되죠. 요 타입에. 근데 이게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죠?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데, 문자열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int 이렇게 한다고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형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얘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열 타입,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타입 형변환으로는 형변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걔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int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 자바는 int 다음에 점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C샵에서는 저런 기본 객체도 기본적인 프로퍼티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int 다음에 pass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가지고 오면 요 뒤에 있는 애들 요 문자열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pass라는 함수를 잘 보시면, 함수 또는 메소드죠. pass라는 애를 봤더니 정수형의 pass인데 스트링을 넣으면 정수가 리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pass에다가 스트링을 넣으면 숫자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요 int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숫자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찍으려면 찍으면 되겠죠. 요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콘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int라고 적어도 되고요. 우리 그 공통 그 타입 있죠? 걔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리지널인 int 32형의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ass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책에는 요 방법을 써요. 표준 방법이 좋긴 한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 자체가 기본 타입을 int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게 더 낫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 값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숫자를 받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n이 같다라는 표현이죠. 뭐랑? 0과 같다면 우린 뭐예요? 브레이크 해서 요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숫자 입력한 다음에 계산 안 할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else인데 다시 if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n 값이 0보다 작았다. 이것도 조건이 좀 그렇죠. 왜냐면 0보다 작은 거는 내가 카운팅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continue 라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요로 가서 다시 어떻게 숫자 입력하라고 해서 다시 숫자를 받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0도 아니고 0보다 작지도 않은 일반적인 숫자라면 우리가 값을 누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for문으로 돌리는데 지금 책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i는 사실 여기다가 이 int i는 이렇게 적는데 변수를 이 위에서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는 빼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옛날 다른 언어에서 많이 했죠, 그죠? i는 1에서부터 i는 n과 같을 때까지, 그리고 i 뿔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 가로를 해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열고 닫고를 한눈에 보기가 좋아서, 열고 닫고를 한눈에 보기가 좋아서 보통 요즘 스타일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옛날 스타일은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죠, 그죠? 이게 옛날 스타일. 물론 전 요게 좋긴 한데 어쨌건 왜 칸을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포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포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냐, 값을 누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봤더니 s라는 값이 뭐가 안 되냐면 초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는 0 혹은 여기다 s는 0라고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문 안에 이 세미콜론 앞쪽에는 하나 이상의 문장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s는 0라고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 이렇게 콤마를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들은 한 번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만 2개 이상의 문장이 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넣으셔도 돼요. 어쨌건 그건 뭐 이미 여러분이 또 다른 언어에서 이미 잘 알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저 위에서 한 sum 값을 관리하는 s는 sum이란 함수에다가, 아이고야, 지금 sum이란 함수가 없어서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없는 애를 넣으니까 더 어렵네요. 이렇게
어쨌건 강제로 넣겠습니다. 썸이라는 데다가 s라는 변수랑 i라는 변수를 옮겨서 이 i가 1부터 해서 n까지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누적된 값은 s라는 데다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제로가 들어온 상태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에러가 뜨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여기 빨간 줄이 되는 애한테 가서 요 노란색 그 전구가 나타나면 이렇게 누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놈 안에다가 메서드를 넣어요. 근데 아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건가 봐요. 그래서 딱 넣었더니 요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프라이빗, 퍼블릭 프라이빗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고요. 스태틱도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얘 자체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된 애만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int 타입의 return 타입을 갖고 sum이라는 메소드명을 줬고 int라는 sum 값을 받고 i라는 일반 값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sum 값에다가 i 값을 더해 가지고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쨌건 1, 2, 3, 4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게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돌고 나면 s에 뭐요? 다 누적된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는 어떻게 해요? console write line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알고 싶은 n값, 받아들인 n값은 아마도 0번째 위치에서 받아올 수 있겠죠. 가로하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건 1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0하고 1은 뒤에 붙는 매개 변수의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0번째에 해당되는 n 값을 넣고요. 저 0에는 n을 대체할 거고 두 번째 있는 1에다가는 저기에 있는 s 값, sum 값을 이렇게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얘네들 중에 인덱스 중에 얘가 0번째 요걸로 대체가 되고요. 요거는 1번째 요걸로 대체가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모양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옛날 자바 스타일이면 여기에다 더하기 막 이런 거 막 넣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d 뭐 이런 거 쓰듯이 옛날에 그 C 스타일로 얘가 이제 가는 거죠. 오히려 포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은 다 끝내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메인을 끝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console.writeLine 여기 봤더니 뭐 end of main 메인의 끝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C 계열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면 보통 이 함수 이전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자바 계열부터는 어때요? 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위치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위치에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뭐 프로토타입 이런 거 주로 쓰잖아요. 그죠? 함수 원형 이런 걸 쓰는데 자바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여러 테스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F5번으로 수행을 했고요. 숫자를 입력하래요. 숫자는 얼마를 입력할까요? 뭐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받아들인 값은 5고 얘가 어때요? 1에서부터 얼마까지? 5까지 합친 거. 아니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는 얼마예요? 10 55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넣었더니 썸 값이 55가 나와요.
자, 근데 음수값 마이너스 5를 넣었더니 얘는 그냥 컨티뉴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제로를 넣었더니 얘는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제로가 들어오기 전까지 숫자를 봤는데 그 입력된 숫자를 누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네는 여기서 뭐래요? 그 1에서 여기 받아들인 숫자까지를 누적을 하지만 원하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은 입력받은 애들 있죠. 네, 입력받은 애들을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을 길게 했는지 자꾸 뭔가 울리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또 뭐한 영상을 굉장히 짧게 할 줄 알았더니 또 길어졌네요. 자, 어쨌건 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초로 다시 한번 살피면 되겠고요. 이렇게 포맷으로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일단 마치고요. 요거 다음에는 저희가 오버플로우 검사문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C샵에서 이제 도입된 그런 애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